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님,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415억 5,821만 원이 증액된 2,930억 8,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77억 3,580만 원이 증액된 1,863억 3,514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38억 2,241만 원이 증액된 1,067억 5,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본 예산 대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7.5%, 하수도 특별회계는 14.9%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사업비 납부액이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예산 39조 급수전 폐전공사 요구 예산 중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필요시 계약 집행 잔액 활용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자, 올해 저희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됐죠. 네. 인상이 가정용이 50원, 일반용이 80원, 목욕탕, 욕탕용이 90원, 공업용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있었던 게 있나요? 아직까지 없었죠? 예, 요금 인상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 크게 없습니다. 몇 년 만에 올리신 거죠, 이거?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인상분이 있나요? 3년간 연체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에 한 번 또 조정이 들어가겠네요. 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비율은 지금 이거랑 동일한 비율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좀 거의 동일한 비율이고요. 마지막 연도만 조금 더 올라가는 비율. 공업용은 그러면 인상될 여지가 좀 있나요? 공업용은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삼성전자하고 이제 협약을 별도로 맺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협약 맺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인상 요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여기 계획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급수전 폐전공사로 해서도 예산이 이제 소비가 되고 이게 다 전액 10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편의성을 많이 뭐 봐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을 봐주는 게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또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업용에서도 좀 심도 있는 다각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협의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급수전 폐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곳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청자하고 둘 다 이게 대상자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급수 시설도 해당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옥, 멸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제 신청에 의해서 폐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게 지금 한 곳당 폐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신청하는 분 비율하고 시에서 이거를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폐전을 하는 비율하고 몇 대 몇 정도 나옵니까?
예, 제가 그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네. 요 폐전공사는 그 신청인이 그 수용가가 이제 건물을 멸실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도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지구단위나 도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이제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고 이제 그 수용가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저희가 철거를 해가면 일반 그 기존 그 지표상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아니면 아스콘 구조물로 똑같이 원상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구당 보통 이제 누수공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송배수관이나 급수관에 따른 그 공공용에 따른 그 누수공사고 요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폐전공사입니다. 수도를 앞으로 안 쓰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부분은 이게 신청을 해서 한 부분이나 이렇게 수요가 멸실된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관리소홀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도 쓰지 않는 거는 이거 폐관을 하지 않습니까? 폐전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 몇 대 몇이나 발생이 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통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누수되는 거는 본인이 그 수용가 고지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그 책임하에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아니요. 그 누수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월동기에서 해빙기로 가면서 이제 누수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네.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개별 가정으로 안내문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네. 여쭤본 건 이 부분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빈집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관이 노후가 돼서 이게 이제 폐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몇 %가 되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이걸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노후 급수한 이제 누수 같은 경우가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68억 정도 되고요. 요거 폐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억 400 정도 되는 거니까 요 비율로 보면은 뭐 저기 이 폐전 비율은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폐전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급격하게 도시 개발이 되면서 일어나는 비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많은 것 같아요. 2020년에는 260전에서 그 다음 연도는 181전, 2022년도에는 266전입니다. 21년도보다 22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23년도에는 지금 얼마를 저희가 지금 평균 200전 정도 예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100만 원씩 해가지고 예, 2억 예. 4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수요하고 멸실 도시개발로 해서 이제 계량기 철거를 하면서 원상복귀하고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이제 폐전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몇 개 정도가 수요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200개 이후에도 통상 뭐 10%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전에는 수용가가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있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로 가용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예산을 예. 책정을 하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도시개발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지금 이제 뭐 어떤 우리 수도가에서도 지금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우리 하수가 같은 경우 상수도가 같은 데서도 지금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지금 한참 이제 공사를 하고 제가 심의위원이라 공사 심의위원이라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들어가서 보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폐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죠. 성격이. 예. 요 이제 관내 저희가 이제 누수복구 공사라든지 관내 수도 시설에는 업체가 이제 12개 공무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서부, 남부, 북부로 해서 그 12개 공무소가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매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좀 실수하는 부분은 안전 요원 실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줄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복구 사업 같은 얘기죠. 상수도 5페이지. 자, 누수복구 공사가 1,060건으로 지금 계상이 돼서 올라와서 5억 원의 추경을 지금 하셨어요.
자, 누수 주요 원인이 어디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죠? 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노후된 네. 그다음에 공사 중에 이제 파손 이런 부분 말고 지금 말씀하신 그 노후관이 거의 뭐 대부분 차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그 의원님들한테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후 관로를 해마다 이제 기준점을 두고 그만큼씩 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뭐 10년 동안 이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평택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기존에 이제 설치된 연수가 지나면서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사업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본 것처럼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계산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걸로 하면은 어느 정도 급한 불은 좀 끄시는 겁니까? 이거 이제 누수복구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긴급 누수복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장기적인 이제 노후관 교체 공사는 저희가 연간 한 10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한 10km 정도 네네. 그렇게 이제 매년 키로당 그때 한 10억 정도. 그쵸? 네. 지금 그 기타 보충 자료를 보면 20년하고 21년하고 예산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2년은 예산 차이가 뭐 똑같거든요. 전혀 안 나고. 그런데 네. 그런데 보면 송수관하고 급배수관 그 발생 건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예산에서 차이가 안 난 거는 공사 구간의 단조로움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똑같아진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수가 아니라 이 관경이 저희가 가장 큰 거 같은 경우는 900짜리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900짜리가 하나 터지게 되면 뭐 1억, 2억씩은 나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지 다른 거는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비 자체가 대부분 야간 대형 공사는 야간에 하고 작은 과는 주간에 하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행이나 통행에 이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간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간 작업 비율이 좀 많죠. 저희 수도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행하는 게 야간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주간에 하는 거는 할 수 없을 때 주간에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간에 하게 되게 되면 단수하는 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야간에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면 지금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 사업비가 들어온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해수 담사 사업 관련돼 가지고 네네. 그거를 이제 그 기본 계획에 담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작년에 예산 세우셨던 거잖아요. 네, 작년에 세울 때는 이제 해수 담사 사업을 저희가 네네. 이제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할 저기가 없었는데 계획이 좀 많이 앞당겨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환경부 기본 계획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획이 앞당겨진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인구 대비해 가지고 뭐 저기 했는데 우리가 2040년도까지는 한 10만 톤 정도가 이제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빨리 이제 그 기본 계획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수도 정비 계획에 이제 이 해수 담수화 사업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지금 저기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네.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거를 뭐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게 뭐 내년 내후년에 늘어날 게 산출이 된 게 아닌 부분인데 그 이후로 이게 그 기본 계획 변경해 가지고 용역을 넣기 위해서 추경에 3억을 올리셨다. 설득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소장님? 이제 저희가 당초 계획 세울 때 기준 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기준 연도를 앞당기기 때문에 이제 인구 수가 그 당시보다 이제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저 생활용수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수 몇 명까지 계상을 하셔서 이거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80만인가요? 네. 80만이 언제 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2040년도 계획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부연 설명드리게 되면은 총 용역비를 22억을 잡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비는 한 19억이고요. 이 3억은 시공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억을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개별 사업자들 도시개발 사업자들 지원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거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설물 설치해서 빨리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좀 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가 이거 별도로 발주를 하다가 이번에 같이 태워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사전에 좀 이야기들이 좀 있으셔야지 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자료를 보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갑자기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도 갑자기라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갑자기 그럼 올라와서 보면 뭐 갑자기 이거를 보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는 이해를 구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결위 위원님들이 우선은 명단이 딱 나오면 예결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면 삼성전자 부지 조성공사 관련 상수간 이설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4억인데 위탁 협약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 4억이 계상이 됐나요? 지금 삼성전자 5기, 6기 공장 그 위치에 기존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요. 그 기존 관에 그 가설 펜스를 치기 위해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m 정도 후퇴해서 매설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협약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4억만 해서 해주면 나머지는 요 4억도 삼성전자에서 납부가 된 금액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인자 시공을 하는 부담이니까 겁니다. 그렇겠죠.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럴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뭐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잠깐 제가 질문 드리다가 속기가 되면서 제가 이제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청북 이배수지 증설공사에서 보통 이제 배수지에는 물을 가둬두는 거죠. 네. 시간당 체류 용량이 얼마에서 얼마로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바뀌는 겁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 12시간이 기본이었는데 12시간의 용량은 예. 얼마나요? 체류 시간이라는 거는 배수지 안에 그 사용하는 용량을 12시간까지를 가둬둘 보관하는 수 있다. 건데 그게 그 몇 년 전에 18시간으로 좀 바뀌었어요. 용량 자체가. 바뀐 이유가 뭐죠? 그 배수지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은 누수가 났을 때 복구하는 시간을 그렇죠. 두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어놓은 건데 지금 그 시간 자체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18시간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6시간 늘어난 거에 대한 증설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청북 EBS 증설공사의 그 목적 자체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오성면하고 현덕면 일부분이 송탄에 있는 지산배수지에서 지금 물을 가고 있어요. 그 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가 다 단수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 구간을 증설을 해서 오성면하고 현덕면을 주기 위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공사가 추진되는 중인데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30%가 됐고요. 지금 오성하고 현덕면 가는 관로는 이 청북 이배수지 관로로 연결을 해서 기준 물은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분들이 그러면은 조금 그 공급에 있어서 불안한 감은 좀 없으시죠? 지금 관로는 청북 이배수지에서 가는 관로 한화하고 지산에서 가는 관로도 지금 살려는 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누수가 되더라도 왔다 갔다 돌릴 수 있게끔 투 관로로 개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그 관이 파손이 되거나 이러면 그 단수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 이제 근처에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큰 공장형 그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누수가 됐던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 해창 오리 쪽에. 그 도로는 왜 그렇게 계속 누수가 되고 치마가 되고 작년만 해도 벌써 몇 번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원인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궁안교 앞에 그 네네. 해창교 앞에 그 바로 전 단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한 2년 전부터 해서 한 총 10건이 네. 거기서 발생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오성면이 단수되는 일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 구간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후관 때문이었어요? 예, 노후관입니다. 그쪽 관 자체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해창교 앞에가 당초에는 좀 교량이 낮았다가 교량을 좀 높아졌죠. 높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관로 단차가 자체가 있죠. 깊이 들어가 있고 토합을 받으니까 관로가 못 버틴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그 일부 구간을 다 교체하는 거로 다시 그게 노후관이라서가 아니면은 두 가지입니다. 관은 노후관이면서 근데 그런 그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단차가 그렇게 생기면서 이게 압이 세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놓친 부분 같아요. 제가 거길 네. 지나가면서 이거를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볼까 하다가 뭐 공사하시는 분들이 더 안타까우실 텐데 해서 제가 말았는데 충분히 그 부분은 그 높아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왕 뭐 해서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니까 평택시 관내에 그런 부분이 또 있는지 이 기회에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선제적인 공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일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상하수도 전반기에 이제 쭉 훑어보면은요,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당부드리는 거는 사업 설명서를 충분히 좀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예를 들어서 9페이지 같은 경우 원인자 부담 다 있을 경우에 사업 근거에는 해당이 없음, 다른 데도 해당이 없음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평택시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산정 진수 등에 대해서 근거하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 근거란에다가 좀 기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효과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충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한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명에서 작성할 때 좀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이 질의는 우리 상하수도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제 국외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이러한 특별 지시 사항이라도 해서 같이 이러한 회기 때는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거리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래요? 아니. 네. 아니 조금.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